우리 식탁 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자주 먹게 되는 계란. 여러분도 자주 드시나요? 계란을 간단한 방법으로도 똑똑하게 먹어 건강을 챙기고 싶은데 어떻게 드셔야 할지 어려우셨죠? 이 영상을 통해 계란에 대해 알고 더 건강하게 먹는 비법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섭취 방법에 따라 몸에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하는 계란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단백질이 풍부해 헬스 등 운동을 하는 분들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년층이 자주 찾는 식품이죠. 계란에는 단백질, 마그네슘, 철, 칼슘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중 단백질은 7g이 들어있는데 계란 한 개가 50g인 것과 비교할 때 꽤 많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셈이죠. 계란을 일반적으로 삶아 먹거나 계란 후라이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두 가지 요리법 중 영양소는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또 여러분은 계란을 얼마나 자주 많이 드시나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많은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위해 하루에 계란을 8개까지도 드신다고 하는데요.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채 등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음식과 먹어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야채 샐러드에 계란을 함께 먹는 것이 우리 몸의 비타민으로 흡수되는 카로티노이드의 흡수율을 5배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A는 피부의 면역 기능과 시각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야채와 함께 계란을 드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많은 양의 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달걀이 콜레스테롤이 높아 아예 계란을 먹지 않거나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고지혈증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계란은 정말 해로운 것일까요? 한 식품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란 노른자 하나에 약 180에서 23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성인 기준 1일 콜레스테롤 권장 섭취량은 약 300mg 이하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이 달걀 노른자를 꺼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건강연구소에서 달걀 섭취에 따른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성인 5명에게 일주일간 삶은 계란 노른자만 하루에 2개씩 섭취하게 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참여한 성인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란 노른자를 먹기 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이유는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외에도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는 레시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체내에 나쁜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계란이 고혈압 등 각종 혈관 질환을 40% 이상 감소시키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하루에 최대 계란 2개까지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란을 가장 간편하게 먹는 방법은 삶은 계란과 계란 후라이인데요. 계란 후라이와 삶은 계란은 지방과 열량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삶은 계란은 열량이 100g당 140칼로리이고 계란 후라이는 100g당 200칼로리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함량은 삶은 계란은 8.5, 계란 후라이는 13g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후라이의 수치가 높은 이유는 계란 후라이 할 때 사용하는 기름 때문입니다. 열량과 지방을 살펴보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단백질의 경우 어디가 더 높을까요? 삶은 계란은 100g당 13g의 단백질 함량을 나타냈고 계란 후라이는 100g당 15g의 단백질 함량을 보여 계란 후라이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탄수화물의 경우 삶은 계란이 1.3g, 계란 후라이가 3.5g으로 나왔네요. 계란에는 이렇게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 칼슘 등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은데요. 최근 영국 영양학회에서 계란과 관련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연구팀은 3가지 종류의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삶은 계란을 넣지 않은 샐러드. 두 번째, 계란을 1개 넣은 샐러드. 마지막 세 번째로 계란을 3개 넣은 샐러드였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스스로 셋 중 하나의 샐러드를 선택해서 먹기 전후에 피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계란이 많이 든 샐러드를 먹은 참가자일수록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루테인 등을 포함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영양성분 흡수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삶은 계란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최소 45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 비타민의 일종입니다. 이게 삶은 계란 노른자에 있는 지방 성분과 함께 섞여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란색 혹은 붉은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 색소입니다. 항산화물의 일종인 카로티노이드는 노화를 예방하며 당뇨와 관련된 각종 합병증도 예방해줍니다. 그럼 앞으로 샐러드를 먹을 때 본인 식성에 따라 삶은 계란을 1~2개 넣어 드시면 좋겠죠. 중국에서 많이 먹는 토마토 계란볶음도 서로 궁합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달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간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삶은 계란을 먹을 때 목이 막히니 마실 것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때 차 종류는 조심해야 합니다. 삶은 달걀을 녹차나 홍차와 함께 마시면 차 속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만나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장운동을 방해하고 결국 영양소의 흡수율도 떨어뜨립니다. 또한 변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란을 드실 때 목이 막힌다면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후식으로 녹차나 홍차류를 드실 경우에는 달걀을 먹은 뒤 최소 1시간 뒤에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유입니다. 그 이유는 두유의 원재료인 콩의 라이신과 트리포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삶은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결합해 영양소를 파괴시킵니다. 무더운 여름 콩국수를 먹을 때 삶은 달걀이 같이 나오는데요. 영양소 손실을 줄이려면 콩국물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입니다. 감도 달걀과 함께 드시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감과 계란을 같이 먹으면 복통구토, 폐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무서운 속설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생긴 이유는 감에 함유된 탄닌이라는 성분이 단백질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탄닌은 감의 떫은 맛과 쓴맛을 내는 페놀 화합물로 위 등 소화계 내에서 단백질과 엉켜 덩어리를 만듭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물론 극히 일부에서는 결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닌은 단백질 분해 효소작용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밤 하나에 들어있는 탄닌 함량으로 구토, 복통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적지만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녹차, 홍차를 말씀드렸고 탄닌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밤, 도토리, 석류 등도 있습니다. 물론 탄닌은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고 항염작용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듭니다. 오늘은 누구나 즐겨 먹는 계란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계란은 잘만 먹으면 노년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잘못 만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반찬이나 단일 식품으로도 자주 먹는 계란, 제대로 알고 먹으면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어 더 좋겠죠. 다음 영상은 더 알찬 건강비법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